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입니다. 미국 건국의 1등 공신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1706년 보스턴에서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집안의 15번째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집안이 가난하여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인쇄기술을 배워 24세에 인쇄소를 소유하였으며 그때부터 부를 축적하고 문장력을 길렀습니다. 그는 미국의 독립을 위해 영국과 협상할 때 미국 대표로 참석해 13개 식민지를 하나의 주권 국가로 승인하는 조약을 맺었으며 토머스 제퍼슨과 함께 미국 독립선언문을 기초하여 역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한 프랑스와의 동맹 조약, 영국과의 평화 조약에 서명했고 미국의 기본법이 된 미국 헌법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계몽사상가 중 한 명이었고 과학에도 관심이 많아 피뢰침, 다초점 렌즈 등을 발명하였습니다. 그는 $100 화폐의 얼굴이 새겨질 만큼 미국의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이 된 비결은 철저한 시간 관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철저히 관리했는지 말해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26세 때 가난한 리처드의 영감이라는 격언집을 출판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책을 사러 왔습니다. 그 사람이 "이 책 얼마입니까?" 라고 묻자 프랭클린이 $1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너무 비싸네요. 조금 깎아줄 수 없습니까? 그러자 프랭클린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 50센트는 주셔야겠습니다. 그 이하로는 팔 수 없어요. 아니, 지금 장난하는 거요? 조금 전에 $1라고 하지 않았소. 맞아요. 분명히 $1라고 했지요. 하지만 손님 여기를 보세요. 시간은 금이다. 라고 쓰여 있지요. 이 격언처럼 제게 시간은 돈입니다. 그런데 손님이 흥정으로 제 귀중한 시간을 빼앗고 말았어요. 그러니 제가 마땅히 저의 시간의 대가를 받아야지요. 프랭클린의 말에 손님은 아무 말대꾸도 하지 못하고 $1 50센트를 냈다고 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나 다 정한 때가 있다. 하늘 아래서 벌어지는 무슨 일이나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철저한 시간 관리는 목표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며 생산성 있는 활동을 하게 해줍니다. 중요한 목표나 우선순위에 집중하게 해주며 급하게 쫓기지 않고 생활에 여유를 줍니다. 이렇게 시간 관리가 중요하지만 사람에 따라 시간 관리를 하는 태도가 다 같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시간관념이 거의 없이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 대한 의욕이 없어 오히려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시간 절약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일정표에 맞춰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항상 정신없이 바쁘기만 하고 이루는 건 별로 없는 모습입니다. 시간에 의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유형으로 시간 창조형이 있습니다. 많은 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지만 항상 여유가 있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시간을 지배하여 자신이 능동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간을 지배하며 사는 시간 창조형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이런 사람은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시간은 한 번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더 빨리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결코 뒤로 미루거나 남에게 떠밀지 않습니다. 어차피 할 일이면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시간 관리를 잘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둘째,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독서의 중요성을 잘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 독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않고 출퇴근 시간, 잠들기 전 15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합니다. 독서 수준이 중급 정도라면 일반 서적은 1분 1페이지 정도 읽고 소설은 2페이지를 읽을 수 있는데 5분 동안에 30페이지, 한 달에는 900페이지를 소화하게 됩니다. 웬만한 책 3권 분량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15분씩을 투자하면 1년이면 36권이나 읽게 됩니다. 하루에 자투리 시간 15분만 투자해도 적지 않는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독서를 못한다는 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셋째,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구체적이고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효과적인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측정이 가능해야 하며 현실적이어야 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시간 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여 몸무게를 줄여야 하겠다. 영어 실력을 높이겠다. 라는 식의 막연한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다가 불필요한 요구가 있을 때는 단호하되 지혜롭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자신의 시간을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목표를 바라보는 자신의 시야가 흐려져서 흐지부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은 항상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을 시작합니다. 데드라인이란 신문, 잡지 따위에서 원고를 마감하는 시간을 말하는데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최종적인 마감 시간을 말합니다. 어떤 일이건 데드라인이 없으면 그걸 끝내는 시간이 늘어집니다. 누군가에게 6개월 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하라고 하면 대개 6개월이 다 되거나 시간이 꽉 차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나 같은 계획을 6일 안에 수립하라고 하면 6일 안에 해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한계인 데드라인이 정해지면 사람들은 몰입도가 높아지고 극도로 창의적인 흥분 상태에서 압축된 시간을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데드라인이 정해지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다른 상태에서는 생각해낼 수 없었던 아이디어와 혁신이 등장합니다. 그리하여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하게 보이고 위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데드라인을 정할 때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손해가 발생한다고 인식해야 하며 손해가 없더라도 그것을 사실처럼 가정해야 합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화살처럼 빨리 쉴 틈 없이 날아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저축할 수 없으며 붙잡아 둘 수 없고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 쓸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후회하지 않으려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시간 관리는 인생 관리입니다.